무릎 꿇고 앉아있는 한 여학생의 사진이 어제 SNS를 통해서 확산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전 국민적 분노 일고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여중생을 폭행한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또래 10대 여중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네, 저도 어제 아침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사진 보고 저는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어요. 사진이 너무 잔혹하게 돼 있어서. 지금 앞서 나온 화면들은 사실 저희들이 잔인해서 많이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도 발갛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내만 보더라도. 예. 예. 그래서 계속 동영상들도 그냥 정지화면으로 나타냈는데 정말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아이고, 예. 지금 빨갛게 나오는 것들이 전부 예. 피투성이가 된 여학생인데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지난 1일 부산 사상구 이 상가에서 후배 여중생을 만나가지고 후미진 공장으로 머리채를 잡아 끌고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쳐가지고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게 무릎을 꿇려 있는 건데 중3 여학생 4명이 가해자들이고요. 그보다 한 해 어린 학생이 피해자입니다. 집단 구타를 당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벽돌, 소주병, 몽둥이, 예. 알루미늄 사다리, 의자 마치 이게 성인들 조직폭력배들을 또 대단히 잔인하다고 할 정도의 무기들이 돼가지고 1시간 30분 동안 무릎을 꿇혀놓고 이렇게 마구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가 또 가끔 번쩍번쩍 하는데 그건 학생들이 그 장면을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이것들을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피가 범벅이 된 학생 모습을 친구에게 보내고 또 이것을 친구가 받아서 SNS에 올리면서 이것이 밖으로 알려져가지고 굉장히 지금 큰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제 오늘 지금 SNS나 이런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흑백 사진은 지금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그렇습니다. 동영상인 것 같은데 이승원 평론가도 어제 사진 봤습니까? 네, 사진을 안 보고 싶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포털 사이트 메인에 저렇게 아까 저희 보신 것처럼 블러 처리되어 있는 걸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기사 읽기가 일단 무섭더라고요. 사진을 보고 기사를 읽을까 말까 했는데 어쨌든 제가 브리핑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학생들이 했다고 보기에는 혹은 14살짜리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이 학생들이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믿기 어려운 폭행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이유도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태도가 불량하다 네. 이런 거였고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2달 전에 가해자의 남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런 폭행이 처음에 가해졌다 여러 가지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것을 동영상 내지는 사진 촬영한 거기까지 본다면 더 충격적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저 사진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유출이 돼서 사람들이 지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이지 만약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면 저 여중생은 또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폭행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얼마 전에도 이런 폭행이 있었고 그 폭행 사실을 신고했더니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또다시 폭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5명이 왔었거든요. 2달 전에. 예. 노래방 이런 데서 감금해가지고 때리고 마이크 같은 거 가져가더라고요. 얼마나. 피해 학생이 진술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저희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는 오늘 아침에 SBS 모닝와이드 팀에서 어머니를 직접 취재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린 겁니다. 보복 폭행이었다. 그러면 이 폭행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과년 두 달 전에 또 동일한 류의 폭행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가해 학생의 남자친구가 피해 여학생에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으니까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너 왜 내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냐? 이 이유로 이 피해 여학생을 한 2달 전에 무차별로 폭행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 피해 여학생의 부모님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당시 경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사건이 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 2달 후에 일종의 보복 폭행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가해를 했던 여학생들이 피해 여학생에게 너 그때 왜 우리의 그 일들을 경찰에 신고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복 폭행류의 하나로서 이번에 또 엄청난 폭행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달 전에 1차 폭행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좀 더 강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2차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 단순한 폭행의 그 정도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가해 학생들의 좀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폭행을 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가해 학생들이 자기들이 걸어서 경찰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9일날 23시 51분경에 자수하러 왔다. 자수를 하러 왔어요? 얘들이 이제 때려갖고 보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들 자수를 하러 왔어요. 며칠 만에 자수한 거예요? 하루? 그날 바로. 그날 몇 시간 후에? 예. 저게 어떤 심리에서 저랬을까요? 이게 그 가해 학생이 그 자기의 선배인가 이 사진을 보냈다고 하죠. 그랬더니 이 사진을 받아본 그 선배가 이 가해 학생을 엄청나게 혼냈더니 그렇게 심하냐? 내가 들어갈 것 같아가 내가 감옥 들어갈 것 같아. 이런 뉘앙스로 이제 서로 문자를 주고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계속 뭐라고 하니까 본인이 아무래도 겁이 났던 거겠죠. 그래서 자수하면 소위 말하는 정상 참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영리하게 활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진을 찍고 보내고 저런 대화를 너무나 태연하게 하고 또 자수까지 하러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참 어이없다는 말씀밖에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가해 학생들의 이상한 행동. 근데 가해 학생들이 지금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신상이 공개된 데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는 정신 차릴 테니까 알았으니까 내 사진 좀 내려줘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또 후속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충격적이고요. 폭행 당시 상황과 관련한 추가 증언도 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추가 증언이 또 더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폭행 화면 보시겠지만 굉장히 잔인하게 폭행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피해 학생의 친구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증언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 흘리니까 피 냄새가 좋다고 더 때리자고 말했다. 가해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피를 튀기면 더럽게 왜 피 튀기냐면서 또 때렸다고 했다. 이게 이제 피해 학생한테 들은 얘기를 피해 학생 친구가 이제 증언을 한 건데 이 얘기들과 아까 보셨던 그 화면에 그 피해 학생의 어떤 실루엣이라든지 또 이런 얘기도 했죠. 여기 남자 불러줄 테니까 그건 피해 학생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시간 넘게 때린 것 같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모습이라든지 피해 그 CCTV 화면이라든지 이것과 같이 저 글을 매치시켜 보면 당시의 상황이 좀 어렴풋이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이 가해 학생들이 정말 여중생들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잔혹한 폭행을 피해 학생의 여학생에 가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 전치사조 이상의 중상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날 이 피해 학생을 구조했던 구조대원과 피해 학생의 어머니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물 옆에 피투성이인 채로 여학생 한 명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온몸이 전부 그냥 피투성이었습니다. 저희도 좀 보자마자 좀 당황해가지고 피를 닦고 만지거나 하면은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소리치고 했습니다. 일반이 다 찢어져가지고 머리도 깊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성형외과 오늘 가야 되거든요. 이게 담배불로 치죠. 빈혈이 지금 정말 심하고 그냥 잠만 잡았어요. 어떠세요? 심정적으로? 눈물밖에 더 나겠어요. 네, 계속해서 들어봐도 더 충격적이고 답답하고
어쩌다, 물론 우리 10대 학생들 모두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큰 충격을 받고 또 여러분께도 전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가해 학생들이 같은 또래예요. 네. 10대 여중생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청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이유에서 이런 청원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제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범법을 하더라도, 아무리 잔인한 걸 하더라도 형사 미성년자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저렇게 잔인한 학생들을, 피해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대로 소년법에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어떤 죄를 저지르 최고 형량을 제한한다. 그리고 처벌하는 것보다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또 14세 미만으로는 이제 촉법 전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아주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달라 하고 한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렇게 띄었어요. 그랬더니 10만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 청원 참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화면에는 한 5만 명 나오는데 네. 이미 10만 명을 넘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서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도 이게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바꿔야 된다. 이런 청원인 겁니다. 바로 지금 임광기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청와대에 이런 청원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네. 날로 청소년 범죄가 잔혹해져서 이런 청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서 이런 사건을 계속해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일어났던 10대 학생이라고 또 꼭 학생이라는 법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 10대 청소년들이 그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화면을 준비를 해봤어요. 저게 밀양 여중생 네, 집단 2004년도죠. 사건. 예, 고교생들이 여중생 자매를 1년 동안 집단 성폭행하고 그랬었는데 무려 44명이었는데 형사처벌이 없이 경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영화 한공주라는 걸로써 영화화가 됐었던 건데요. 예, 또 그 다음은요. 예,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재작년에 있었던 겁니다. 여고생을 납치해서 성매매시킨 여중생들이 있었어요. 학대해서 근데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시멘트를 부어서 안매장까지 했었어요. 근데 당시 범행에 가담한 가해 남자들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35년을 받았는데 15살 여중생 3명은 징역 6년, 단기 6년, 장기 9년 경미한 처벌을 받았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올 초에 있었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이건 주범 김양이 만 16살이란 이유로 징역 20년, 그러니까 주범은 징역 20년이었어요. 공범이 무기징역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청소년 범죄들이 날로 잔혹해지지만 그 처벌이 법적인 수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 그러면 소년법을 폐지하는 게 청와대 청원처럼 말이죠. 그게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소년법 폐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형법에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임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형사미성 14살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년법이 만들어진 건데 이 형사미성년자 14살이라는 게 한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건데 그 당시 이제 14세를 형사미성년자를 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그 당시만 해도 발육이 좀 늦기 때문에 2차 성징이 일어나는 나이가 14세 정도 됐거든요.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아직 아이들이니까 형사미성년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건데 지금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주 없애는 건 좀 그렇고요. 그걸 낮추면서 그것과 연동돼서 소년법에 대해서 완전한 폐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실은 좀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 16세 되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 같은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과연 그런 부분들이 피해 학생 입장에서 옳은 것인가라는 얘기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소년법을 조금 더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현실에 맞게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좀 슬프고 좀 충격적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범죄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우리 어른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